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장희근이라고 하고요. 장재현 선생님 빌려가지고 자사고 쪽, 자소서하고 면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이제 자소서랑 자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소서랑, 죄송합니다.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앞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약간 좀 겹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빨리 넘어갈 건데, 자사고도 사실 외고나 국제고 이제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주요 학교들, 일단 뭐 외대부고 하나고 성산 민산 부교 등등등 해가지고 1, 2차 평가 요소를 보시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고만 유일하게 이제 여기 서류가 이제 좀 1차 점수가 조금 껴 들어가고 나머지 학교들은 2차 평가 요소가 다 이제 면접이에요. 물론 하나고도 이제 1차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요게 20% 들어가기 때문에 다 면접이 이제 2차에서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1차 평가 요소를 보시면은 요건 이제 나눠드린 자료들에 좀 더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교과 점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까지 민사고까지는 거의 전부 다 이제 올해일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풀결도 이제 미인정 그 결석에 한해서 마이너스 0.2점 혹은 뭐 마이너스 0.1점 혹은 뭐 1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점식인데 애들이 사실 뭐 풀결도 거의 다 만점을 찍고 가기 때문에 사실상 1차 평가 요소는 거의 다 만점을 찍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네, 구조상 지금 자사고의 평가를 하는 구조상 결국 핵심은 면접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분야 떨어지냐에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사고 쪽도 결국은 똑같이 자소서에서 면접 문제를 뽑아내서 이제 면접을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자소서에서 얼마나 좋은 그 면접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씨앗을 평가들에게 뿌려주느냐 그게 그 자사고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위에 거는 기출입니다. 위에 거는 기출인데 지원자가 독서와 심화 과정을 토대로 수학적 그 로봇 세계의 수학적 원리를 적용해서 아마 이 친구가 이런 걸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만든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수학적 원리를 얘기해봐라. 플러스 네, 결과물로 얻어지는 거에서 또 다른 수학적 원리를 설명해봐라.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 애들이 설명을 했을 때 그 어필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과 그다음에 밑에 거는 기출은 아니거든요. 근데 수업을 처음 하고 애들한테 자료 한번 써봐 라고 했을 때 애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앞에서 이제 장재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애들이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나름대로 좀 면접 문제를 만들어 보면은 이런 식의 면접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전국 단위 자사고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이제 평균적인 성적 요걸 보면은 중학교 때 뭐 소위 말해서 다들 날고 기는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자기만의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식의 면접 문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안 되고 위에 거 같은 면접 문제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받을 거냐 이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주요 학교들의 자소서 항목을 보시면은 사실상 이것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이제 걔에서 벗어나는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이런 식으로 자소서 문항을 만들어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다를 건 없고, 얘가 제일 표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 여기까지를 보통 저희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권하기념과 연계해서 우리 학교 지원하게 된 동기, 플러스 고등학교 입학 후 너는 어떤 활동 계획을 할래? 그리고 졸업 후에 뭐 할래? 네, 요거를 이제 저희는 진로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인성과 관련해가지고 너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 플러스 느낀점 얘기해봐라. 네, 요걸 보통 이제 인성 파트라고 부르는데, 더 크게 이 자사고의 그 자소서의 항목은 크게 요 세 가지.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전동기 진로계 플러스 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고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요 1번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죠. 자기주도 학습이고 2번하고 3번이 이제 지원 동기 진로 계획이고 그다음에 4번이 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상고도 똑같죠. 일단 자기주도 학습 있고요. 그다음에 인성 있고요. 얘들은 지원 동기 진로 계획이 빠지고 대신에 책이 들어가요. 책 3권에 대해서 300자씩 써라 이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사고도 보시면은 스스로 학습 계획 세우고 어쩌고 요거 자기주도 학습이죠. 여기까지 전부 다 자기주도 학습이고 인성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진로 계획이 여기에 살짝 들어갑니다. 애들은 동교의 교육 목표하고 관련이 있는 책 3권을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면접 문제는, 자소서 문항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요 자기수학습, 인성, 지원동기, 진로계, 이렇게 구성이 된다. 자, 그러면은 글자 수를 보시면요, 지금 인사고도 천자를 아예 자기수학습에다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인성 500자, 그 다음에 나머지 책이 900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하나고랑 외대부고는 얘들이 1500자입니다. 전체 1500자 니 알아서 1, 2번 분리해서 쓰세요. 하나고도 전체 1500자를 1, 2, 3, 4번에 대해서 쓰세요. 그 다음에 상상고는 학업이 이제 1000자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500자고 나머지가 900자. 그래서 지금 분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요 자기주도학습의 분량을 가장 많이 할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성이 요즘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요게 한 500자 정도, 전동기 진로계획은 사실 좀 잘 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분량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제가 2개 표시 드린 거는 픽스가 되어 있는 글자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1000자이네, 인성을 500자이네, 그 다음에 진로 진학을 예를 진로 진학 대신에 이제 독서를 900자로 써라. 이렇게 일단 픽스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9개 제가 표시를 안 해놓은 거는 전체적으로 1500자를 자수하라는 이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량을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 당연하겠지만 많이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대부고 하나고가 정장 가장 많으니까 얘네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1500자에서 예전에는 1000자까지, 그러니까 3분의 2까지를 거의 자기주도 학습에 할애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800자 정도를 많이 할애를 하고 인성하고 진로 진학을 나머지를 이제 채우는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뭐 써야 되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원동기 진로계획 빼고요. 그 자기수학습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결국은 흐름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활동을 왜 했고, 그다음에 이 활동의 과정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으며, 결국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느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문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기주도학습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마지막은 너가 뭘 느꼈니? 느낀 점 얘기해 봐라로 끝납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느낀점을 써줘야 돼요. 근데 이 느낀점이라는 게 결국은 의미부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활동의 소재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 소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고입이고, 물론 대입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이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학습 과정에서 성장했고, 이 성장한 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만큼의 포텐이 있는 아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소서의 마무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거의 대부분 이제 맥시멈이 1500자인데, 1500자 분량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A4 용지로 하면은 한 페이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페이지 조금 넘을 때도 있고, 한 페이지 조금 안 될 때도 있는데, 이게 쓰다 보면 글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과정하고 결과를 생각보다 자세하게 못 써요. 되게 이제 짧게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이거 앞에서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으니까 애들 보고 처음 써보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글을 썹니다. 자기주학습을 써와라고 하면은 자기공부법 써오는 실제로 수업했던 친구가 썼던 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꿨더니 잘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소재는 쓰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뭐 사실 자기주학습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학교 측에서 원하는 거는 자기가 어떤 호기심을 세팅을 하고 그 호기심을 풀어나갈 수 있는 과정과 그 호기심을 풀어나갈 수 있는 과정에 대한 능력이 있느냐, 플러스 그걸 통해서 어떤 걸 느꼈느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학습에 관한 건 일단 쓰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의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제 자소를 쓴 친구거든요. 보시면, 기사에서 의료인공지능의 진단 기술이 실제 의사보다 더 좋다. 이런 이제 뉴스를 보고서 의료인공지능의 원리가 궁금해져가지고 책도 읽었어요. 그래서 책 읽고 여기 나오는 어떤 이제 수학적인 원리하고 관련해서 선형회귀 분석에 대해서 이제 학생이 공부한 거 플러스 그거를 자기가 적용도 합니다. 실제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가가지고 200개의 키 몸무게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회귀 분석도 진행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다. 잘 쓴 거거든요. 잘 썼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분량이 한 300자 정도 나올 거예요. 300자 왔다 갔다 나올 텐데 하나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소재를 두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주학습에 들어가는 탐구 소재가 보통 2개가 들어가고 외대국어 같은 경우는 2개에서 3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아까 800자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재 1개당 한 400자에서 짧으면 300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소재 하나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량이다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쭉 읽어보시면 아 그래 결과가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건 아실 수 있겠는데 깨달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느낀 점이라는 게 지금 전혀 안 들어간 거거든요. 앞에 내용은 좋지만 그래서 너가 이거를 왜 했냐라는 거는 여기 동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원리에 대해서 너가 알게 되었고 그 원리를 안 게 너한테 어떤 의미냐. 그래서 네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서 이제 사용이 됐던 선형회귀 분석이라는 게 인공지능에 들어가는데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게 수학적 원리에 기반해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다른 수학적 원리를 적용을 하면은 지금의 인공지능 말고 다른 식의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수학 맨날 배울 때 문제만 풀고 되게 재미가 없었는데 그게 아니라 수학적 원리라는 게 이런 식의 어떤 활용 가능성이라는 게 되게 무궁무진합니다. 라는 걸 느꼈든지 그런 식의 느낀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의 자소서는 소재는 잘 잡았지만 이제 느낀점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쓰셔야 되느냐. 작년에 이제 수업했던 친구인데요. 보시면은, 네, 살짝 더럽긴 하지만, 그 수학 잡지를 이제 친구가 보다가 사람이 새똥에 맞을 확률이라는 어떤 컬럼 기사를 봤대요. 그래서 이 컬럼 기사를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친구가 그러면은 자동차가 새똥에 맞을 확률은 얼마일까가 실제로 제가 궁금해가지고 혼자 계산을 해본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주학습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고등학교에서 중요시하는 이유가 대학 갈 때 똑같이 써먹히거든요. 그러니까 학종이라는 거에서 세택 관리가 중요하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 세택에서 보여줘야 될 능력이 내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 혹은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에서 확장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운행 중인 차가 새쪽에 망칠 확률이 궁금해가지고 이를 계산해봤다. 자세한 과정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을 했는데 중학교 확률만으로도 이건 충분히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세트에 쓴다. 고등학교 때 내가 확률을 배웠는데 이거를 일상생활에 이렇게 적용해 봐야지라고 해서 이런 식의 궁금증을 던지고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느낀 점이 쭉 들어가는 거죠. 그게 고등학교 때도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서 고입 그 자소서에서 맨날 물어보는 게 또 자기주학습 됐으니까 너가 질문을 던질 능력이 있느냐 요거랑 결국은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학생이 자기가 배운 거하고 관련을 해가지고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게 자기주학습에서 보여줘야 될 능력이다라는 거고 그 과정을 풀어내는 거는 사실 학생이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죠. 네,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내가 한 계산은 어떤 전제를 깔고 갔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을 깔고 갔고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했던 과정과 실제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스스로 세수 분석을 해봤고 하지만 이제 여기가 느낀 점이 되겠죠. 일상 속의 현상이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능력을 키웠고 어쩌고 하는 거를 알게 됐다. 그래서 자소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중략을 때려놓긴 했는데 사실 여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과정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필요도 없다. 또 다른 거 보시면은 신경계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기사를 자주 찾아봤다. 이거는 뻥입니다. 네. 학생이 했던 활동을 이제 그 동기부여를 억지로 시켜줬던 거고 감정과 동공의 관계를 다룬 기사를 보고서 네, 이런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했다. 되게 거창해 보이시겠는데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된 거냐면은 이 친구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돌 사진을 친구랑 맨날 같이 본대요. 근데 네, 맨날 보는데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눈이 커진 거를 보고서 야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눈동자가 커져 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아이돌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공공의 사이즈를 측정한 실험이 있대요. 네, 되게 간단하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들어보고서 이 실험 괜찮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자 그거 했을 때 실험 어떻게 했니? 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너가 싫어하는 사람의 사진을 봤을 때 동공 부위가 작아지는 거 확인해봤냐? 라고 물어보니까 안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감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감정과 동공의 사이즈가 만약에 비례한다라고 하면은 역으로 싫어하는 사람을 보여주면 이게 작아져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눈앞에 뭐가 지나가면 이게 단순한 반사 때문에 동공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가능성을 던지고, 그러면 너가 한 실험을 이런 식의 가설을 실제로 세웠다고 좀 세팅을 해보자라고 하고 아이한테 이제 추가 실험을 시키는 거죠. 싫어하는 사람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앞에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이런 물성 같은 거 이렇게 던졌을 때 애들 눈동자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실험 샘플도 한 명에서 이제 10명 정도로 늘리고 해서 이런 식의 추가 실험을 시키고요. 그 결과 이런 식의 결론을 내도록 합니다. 네.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추측했다라고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거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찾다가 이제 저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여하간 이것도 되게 간단한 그 호기심인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어떤 학생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 있으면 그런 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다가 요건 조금 집중을 한 거긴 한데, 어쨌건 그렇게 하고서 맨 마지막에 이제 요거에 대한 의미부여를 합니다. 학문 과정에서 떠올린 일단 실험 과정에서 떠올린 학문적인 깨달음은 없어요. 요건 없고 그냥 내가 진로하고 연결 지었다 이렇게 들어간 건데, 요즘에 외대부고 자소서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트렌드를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문적으로 탐구한 거랑 엮어가지고 요거를 내가 진로 분야로 삼았고 그래서 그 분야를 해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얘는 이제 그런 식의 의미부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눠드린 자료집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케이스 스터디라고 제가 이제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 자기과학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꽤 괜찮게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네.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성은 사실,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소재가 중요한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얼마나 잘 부여할 수 있느냐, 그 대학교에서 확인하는 인성의 평가 방법을 보시면은 대학 측에서는 인성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학업적인 거는 걔들이 이게 얼마나 좋은 활동인지 퀄리티를 따져요. 퀄리티를 따지는데 인성 같은 경우는 뭐 배려, 협력, 나눔, 갈등, 리더십, 소통 이런 관련 활동들이 몇 개나 있느냐로 따집니다. 이게 인성은 질적으로 좋은 거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친구 보시면 친구들의 연습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 생활에서의, 요런 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밑에도 보시면은, 이제 다른 학생들이 이제 이런 쓰레기 많이 버리는 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아이디어 좀 내가지고, 요런 거 재분배한 활동을 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요건데, 요 두 가지 중에서 누가 인성적으로 더 좋은 학생이냐라고 하면 이건 사실 말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량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말씀은 소재는 여전히 중요하지 않다. 하다못해 내가 1인 학교에서 뭐 쓰레기 줍기 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선생님을 도와드리는 그런 뭐 칠판 지우는 활동을 했다든지 뭐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 거기에 플러스로 느낀 점만 잘 비교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지원동기 진로계획은 학교 권학 이념이나 혹은 학교 동아리 혹은 학교 프로그램하고 엮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외대부고의 권학 이념이 이런 거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으나 사회에 나가서 더 발전시킬 능력들인 것 같다. 여기 안에 아직 여기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게 최적화가 돼 있어서 내가 진학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들어가서는 이런 거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봉사활동 정신이 꼭 필요해요. 생각해 보니까 외대부고가 배려의 가치를 강조를 하더라. 그래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창의, 인성, 자율이라는 게 다 엮을 수 있거든요. 어느 진로나 창의성 필요하고요, 인성 필요하고 자율성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말 만들기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학교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외대부고나 하나고나 상상고나 민사고나 다 프로그램들이 이제 돌아가니까 그런 거랑 엮으시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동아리들하고 엮어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이제 이런 거, 수학 쪽에 프로그래밍 쪽에 AI 개발자를 꿈꾸고 있는데, 하나고에 보니까 이런 활동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필요한 어떤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고에서 제공을 해주니까 내가 하나고를 지원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 신소재 연구원이 되고 싶은데, 하나고 보니까 이런 동아리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성장해서 나중에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지원동기 진로계획은 거의 이렇게 문법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량은 되게 모셔서 아시겠지만 이 정도가 한 200자에서 300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쓰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산이나 민사 쪽에 독서가 들어가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수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이런 수학적 원리가 깃들어 있다. 이런 흔한 수학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애들이 이제 이런 책 가지고서 많이 쓰는 게, 거기 나오는 수학적 원리 하나 따다가 그걸 되게 이론적으로 파죠.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미적의 원리가 나왔다. 그래서 미적의 원리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 그렇게 쓰면은, 남들 쓰는 거 다 똑같이 써요. 남들 쓰는 거 다 똑같이 쓰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훨씬 더 좋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수학이라는 게 이런 학문이라고 했는데, 이 한 문장에 꽂혀가지고, 그럼 완벽한 학문이라는 게 뭐냐, 수학이 왜 완벽한 학문이 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수학의 특징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수학의 방법이라는 거는 미래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똑같을 테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거라고 수학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책을 이제 쓰라고 하면은 책 전체를 가지고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쨌건 책을 읽었다라고 하려면 그 책 전체에 들어가는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자소서를 쓰려고 하는데 책 한 권당 300자기 때문에 분량 이 정도씩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말이 굉장히 제한적이 됩니다. 그래서 책 전체를 가지고 쓰실 게 아니라 책에 나오는 한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도서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더 결론적으로 보시면 좋은 자소서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사례,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이 했던 사례, 물론 소재도 중요하죠. 그리고 동기 과정 들어가고 구체적인 요 깨달음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요 두 가지가 더 붙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가 실제로 학교에서 했던 활동을 기반으로 소재를 잡아라. 이게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좀 힘든 거는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했던 이제 제가 나눠드린 자료들을 써놨는데 실제로 자소서를 쓰실 때는 애들이 과거에 했던 활동들을 쭉 리스트업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살릴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오셔서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쓰시고 그걸 바탕으로 진로까지 세팅을 하시는 방식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면접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자소서 분량이 되게 짧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뭐 교육부에서 워낙에 이제 그 압박을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 분량이 되게 짧아요. 그러면 자소서를 보고서 얘가 이거 실제로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면접 수업을 하다가 보면은 이걸 중학생이 했다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증이 일단 1차적이겠죠. 너가 실제로 했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실제로 했다 하더라도 얘가 이걸 어디까지 소화를 했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똑같은 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실험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학생이 있고 아니면 그냥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결과만 뽑아내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학교에서 뽑고 싶은 건 전자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실제로 했던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소화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그걸 가지고서 어느 정도 확장을 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마 이제 면접을 보는 걸 텐데요. 일단 뭐 면접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고하고 외대보고 이게 되게 크게 이제 갈리거든요. 하나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면접 점수가 40점이고 거기서 자기과 수기 35점, 인성이 5점으로 인성 점수가 따로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에 대한 걸 꼭 물어봐요. 그리고 자소서하고 학생부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이건 학생에 따라 좀 다른데 누구는 학생부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누구는 자소서를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대중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즉흥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서류 봐가면서 물어보고 싶은 거 그냥 막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기출 문제들이 나오는 건데 아마도 학생이 어떤 실험을 했겠죠. 그래서 학생의 실험에서 조작전이나 통계전이 어떤지 설명을 해봐라. 학생이 답변을 하면은 너 그거 왜 그렇게 했니?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요. 라고 학생이 설명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꼬투리 잡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틀렸다. 그러면 이제 너 이거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혹은 네가 얘기한 대로라고 하면은 이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은 처음 질문들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팩트에 대한 확인이에요. 너 이거 어떻게 했어? 너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건 어떤 내용이었어? 이런 식으로 팩트를 물어보고 팩트에 관해서 답변을 하면은 그거를 너가 왜 그렇게 했니? 혹은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니?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니? 이제 학생의 생각을 물어보는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추가 질문이 많고 압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연습하다 보면 되게 많이 울어요. 본인이 하다가 멘탈 무너졌거든요. 하다가 이제
이게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승자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 이거 당연한 얘기죠. 자기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는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활동에 대해서 반대 의견. 그러니까, 보통 저도 면접 이제 심을 들을 때 그렇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애들이 생각 못한, 일부러 이제 이거를 소위 말해서 이제 억가를 하는 거죠. 야, 너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은, 자기 활동에 확신이 있는 애들은, 그거 아닌데요? 이건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안 했거나, 혹은 자기가 소화도가 좀 낮은, 그러니까 제가 소화도가 좀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럼 이제 그때 딱, 오케이, 너 잘 걸렸다. 이런 식으로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그때 뭐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박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 반박에 대해서 모든 근거랑 이제 자기가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어떤 배경 지식, 그리고 면접 스타일상 일단 좀 순발력 있는 답변이 필요한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막 치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일단 좀 하나고의 입시에 좀 더 적절하고, 그리고 생기부에서도 질문이 은근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선생님들이 애들이 안 하는 활동도 많이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외대부버가 면접이 조금 특이한데, 얘들은 일단 15분 면접을 하고, 문항당 5분씩으로 시간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문항을 딱 물어봐요. 근데 거의 대부분 자기학습에서 물어보고, 최근 1, 2년 사이에 이제 인성이나 진로에서 한 문항 정도가 끼어 들어가는 식으로 면접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자소서에서만 거의 질문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문항당 4분 정도를 학생이 스피치하는 형식의 면접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문제가 미리 세팅이 되어 있고, 학생이 들어가면 그 면접 문제를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4분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항이 좀 길어요. 앞에 하나고 보셨던 거랑 좀 다르게 일단 팩트를 물어보죠. 너 이거 했다고 했는데 이거 얘기해봐. 플러스 그거에 대한 확장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외대부가.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너가 이런 거 공부했다고 했지? 그럼 그거 얘기해봐. 그리고 자소서에 언급한 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해봐. 이런 식의 질문도 들어오고, 여기도 보시면은 자, 기존 매체에서 이런 거 했다고 했어요. 자소서에 써놨으니까 그럼 네가 한 거 얘기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한 과정을 플러스로 얘기해 볼래요? 여기도 보시면은 아마 여기까지가 자소서에 언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윤리적 문제 두 가지 언급하고, 그거하고 관련해가지고 기존 사례 세 가지를 플러스로 적용해서 네가 추가적으로 더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얘가 들어오고요. 얘가 제일 악랄한 문제라고 보는데, 영국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법의학이 발달한 국제적 배경, 이건 아마 자료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영국 이외에 한국이 도입할 만한 법의학적 제도 있으면 그것도 추가적으로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이 스스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영국 이외에 공부 안 했으면 아마 아무 말도 못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소서에 적힌 거 말고 실제 그 활동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여기저기 다른 정보들도 많이 수집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식의 면접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왜냐면 조금 옛날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더 간단해요. 근데 요 당시에는 스피치 시간이 4분이 아니라 한 2, 3분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조금 간단하고, 방금 앞에서 보여드린 문제를 이제 추가 질문으로 던졌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대보고 준비가 은근히 빡센 게, 일단은 공부한 과정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거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했다. 한국이 아니라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일본까지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지구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물리화학 생물까지 그걸 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플러스 관련된 배경 지식, 내가 공부했던 방법에 대한 것도 필요해요. 너 이거에서 공부했다고 했지? 책 읽었다 했지? 책 말고 네가 활용한 거 뭐 있어? 논문이나 사이트나 뉴스나 이런 거 얘기해봐. 이런 식의 면접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방 과정에 대해서도 일단 필요하고, 제가 암기라고 표현을 든 게 뭐냐면 혼자 4분을 써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마 어머님들도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그냥 스토어치 보면서 4분 동안 혼자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면 이게 4분이라는 게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4분 동안 머릿속에 자기가 해야 될 얘기를 오거나이즈를 한 다음에 쏟아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없으면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암기가 은근히 중요한 문제이다 라는 거고, 혼자 말하다 보니까 이거 정리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더라도 부서 있게 정리해서 말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의 포커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고랑 조금 다르다. 그래서 외대부 같은 경우를 여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고 같은 경우 좀 순발력 있고, 그 다음에 말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준비를 잘하고,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우리 남학생들 중에 말 안 하는 친구들 있죠? 시켜도 한마디도 안 하는 그런 친구들도 은근히 잘합니다. 네. 왜냐면 이거 암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학생별로 이제 이런 식의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드린 건데, 일단 여름방학 때는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을 드리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웬만해서 추천을 드리는 게, 이제 3학년 2학기 생기부에 혜택은 안 들어가지만 3학년 2학기 때 활동을 해서 그거를 학교 활동하고 엮어서 내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소서를 여름방학 때 쓰다가 보면은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쓰라고 하는 건데, 학생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일단 초안을 작성을 하면서 소재를 잡으면서 내가 이거 부족하구나, 2학기 때 해야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말 전에 활동 보충과 그 다음에 자소서에 대한 완성 요거를 좀 해주신 다음에 이때부터는 이제 면접 연습을 들어가야 됩니다. 네, 면접 연습을 들어가시고, 실제 자소서의 제출은 12월이거든요. 그래서 면접 연습을 하면서 자소서 소정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문장을 가지고서 이렇게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애들이 문장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알게 되었다랑 조사했다랑 뭐 이거를 학습했다랑 이거에 따라서도 질문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사했다 그럼 너가 조사한 내용 얘기해 볼래? 그다음에 학습했다 그러면 너가 어떤 거 학습했고 거기서 뭐 느꼈니? 질문의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답변하는 거에 따라서 자소서 문구를 좀 수정을 해주시고 12월에는 일단 실전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네. 그리고 앞에서 아까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수업 들으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 만들어가지고 학생별로 문제 드린다라는 말씀이고요. 자소서, 이제 여름방학 자소서 진행판이 이런 식의 서류로 돌아가는데, 저희가 지금 외대부고 그 전문방, 외대부고에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자소서반을 신청을 하셔도, 네, 그쪽으로 얼마든지 편입이 가능하다라는 것 좀 참고로 한번 해주시고요. 네, 제가 일단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이후에 설명에 또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